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남궁민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든 게 작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의 정원이 한 학기 미뤄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석사 디펜스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연구 뭐 할까? 주제 찾아야지 라면서 되게 여러 가지 꿈을 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 정보기술 시대의 이야기 연구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네, 이게 어떤 연구를 의미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두 개씩 있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발표자로 만들 때 이 괴물이라는 TV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다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모아놓고 보면은 이야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좁게는 어떤 문학 작품 또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런 작품들에 들어있는 픽션만을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사건, 뭐 스포츠 이벤트 이런 거에도 우리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표현을 줄곧 쓰기는 하죠.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야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정보 전달 체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비문학이나 단순한 우리의 언어와는 다르다고 느끼죠. 저는 이야기라는 것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좋은 이야기는 뭐고 좋은 서술 방식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찾다 보니까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전산 언어학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전산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문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최근에 조금 급부상하고 있는 NLP, 자연어 처리 같은 분야도 여기에 속하고요. 이 전산 언어학 분야에서 이야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하위 분야가 있는데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구성 요소들, 약간 형식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표현하고 이들 사이에 연산이나 추론을 나타내려는 내러티브 포멀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한,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기계 독해, 기계 이해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또는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내러티브 언더스탠딩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 제너레이션. 읽은 게 있었으니까 쓰는 것도 있어야겠죠. 지금 자연어 모델로도 되게 사람 같아 보이는 말들을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커먼센스, 상식을 반영하는 글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잘한 챌린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더 Q그룹, 저게 저희 연구실 이름인데요. 더 Q그룹에서는 네트워크 과학, 정보 이론,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그 복잡계 네트워크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화 현상들을 하나의 복잡계로 보고서 그로부터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창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측정하고 그 패턴을 파악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요. 이 연구실에서 2019년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 레미제라블의 내러티브를 위한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는데요. 보시면은 캐릭터 네트워크, 감성 분석, 그리고 토픽 모델링과 같은 자연어 처리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기계 독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연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연구를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 연구실에 지원을 했었어요. 지금 계속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내러티브가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희가 헷갈릴 때는 일단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는 게 정답이죠.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요, 어떤 내레이터가 있고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는 행위인데 그걸 당연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내러티브의 외적인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의 내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란 어떤 개인에 대한 것 또는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관적인 사건들이에요. 이런 일관적인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 또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연결되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것,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내러티브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내러티브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크게 에이전트, 캐릭터, 그리고 이벤트, 사건, 템포럴리티, 시간, 세팅, 공간,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내러티브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을 그냥 짧게만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자면은 캐릭터,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면은 사람, 그냥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런 촛대가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하면은 저것도 캐릭터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캐릭터 디텍션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이 꼭 우리가 실제로 겪는 시간과 공간이랑 매칭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를 탐지하는 문제 등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레벨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정보 전달 방식으로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로는 약간 지식 그래프라는 온톨로지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라는 것을 어떤 개체와 그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고 그 안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방법,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어떤 외계인이 이렇게 동그란 문자를 쓰는데요. 주인공이 이 문자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되게 크게 바뀐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야기라는 것은 저희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미디어 환경이 달라져도 계속 살아남아온 콘텐츠이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수학적 모델을 찾는다는 것, 전산적 모델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정보기술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를 기술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조금 초학제적인 연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